이렇게 전문적으로 과학수사나 추리 행사를 만드시는 미스틱웍스 팀원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추리의 정석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세요. 초창기에 크라임씬 시즌1이랑 대탈출 시즌1쯤에 같이 도우셨던 걸로 알아요, 작업을. 이렇게 야외 공간으로 인테리어를 있어 보이도록 꾸며놨습니다. 의견을 찢으시면 형광빛으로 지문이 드러나실 거예요. 이 지문의 누군지를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저희가 교과서에 의뢰를 해서 범인을 알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먼저 첫 번째 현장으로 먼저 보실게요. 극소수의 약간 매니아층을 대상으로 프란신을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 만들 때는 난이도의 조절을 18을 해가지고 해결을 아예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처음이니까 그래서 많이 어려웠었. 이따 다시 한번 가서 리스팅. 아까 지문 나왔던 게 이거였죠. 이거랑 또 하나 있었나? 이분 손에 피운데 있어. 범인에 가까운 곳에 있었어. 이거 못 잡으면 못 받으세요 원래 이거. 어때요? 괜찮아요? 팀장님 이건 진짜 인가요? 아닙니다. 법으로 걸려요. 이건 저희가 준비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추리의 진심인 추리의 정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및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추리의 정석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지혜라고 합니다. 추리 행사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직접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행사가 있는 거죠? 예능 프로그램 중에 크라임씬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에서 영감을 얻어서 저희가 실제로 추리를 하는 수사하는 세션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가자분들을 모여서 함께 추리하는 세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행사 시간이 저희가 유동적으로 일단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전 9시부터 12시가 첫 타임, 그 다음에 1시부터 4시, 그 다음에 5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각각 3시간씩 3개의 타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팀원분들은 어떻게 하시다가 만나신 거예요? 팀원분들이 만드신 행사가 있었어요. 추리 행사를 진행해 주셨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여차저차 하다가 알게 됐어요. 어제 행사 해보셨는데 반응은 어땠어요? 추리를 좋아하시고 매니아이신 분들께서 재밌게 체험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티가 나서 많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사에는 몇 명 정도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3명에서 6명으로 유동적으로 조정하고 있고요. 오늘은 일단 4명이 참여하실 예정이십니다. 이제 주말마다 세션을 진행하고 평일에는 열지 않으려 해요. 왜냐하면 다들 팀원분들도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의 다 왔습니다. 아 대박. 이렇게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나와도 괜찮은 부분들만 한번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알려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땅을 직접 파서 현장을 만들어뒀고요. 또 이런 쪽도 폴리스 라인을 깔아두고 이런 장비 같은 것도 실제로 전문가분의 도움으로 장비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과학수사나 실험실 같은 느낌이 나도록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여기는 나와도 괜찮으려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회의를 다 같이 진행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또 이제 현장을 세팅하고 있고요. 이제 단서들을 나중에 다 배치하고 플레이어분들을 맞이하면 될 것 같아요. 포스터에 있듯이 암수라는 제목의 크라임씬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나온 크라임씬은 각자 용의자 혹은 범인이 돼서 롤플레잉을 하는 그런 역할극의 게임이 강하거든요. 저희의 경우 그런 역할극을 배제하고 모두가 형사 혹은 경찰의 시점이 되어서 추리를 하는 그런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네, 저희의 경우는 1인당 6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어요.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세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텀블벅 기준으로 현재 400만 원의 모금액을 달성한 상태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나요? 우선 저희의 경우 기획회의를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스토리를 기획하고 이런 현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타임라인을 다 짠다고 하죠. 그렇게 시놉시스를 만든 다음에 그 시나리오를 토대로 필요한 단서나 소품 같은 걸 다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책정을 한 다음에 실제로 구현을 하시죠. 뭐 단서를 제작하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화면에 담기진 못하지만 나오는 시신 사진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가 각자 따로 있으셔서 분장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소품 준비하시는 분, 음악 만드시는 분 등등 여러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 이런 소품들도 다 네.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 팀원분께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시거나 소품을 만드시는 걸 좋아하셔서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장비를 만드셔서 사실상 뭐 외부 인력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과학수사나 추리 행사를 만드시는 미스틱웍스 팀원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추리의 정석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지금 이렇게 현장을 꾸미고 계십니다. 초창기에 크라임씬 시즌 1이랑 대탈출 시즌 1쯤에 같이 도우셨던 걸로 알아요, 작업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 안에는 뭐예요? 네, 이건 화장실이어서 딱히 촬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쪽에서도 분장하시는 분께서 와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신 같은 것도 리터치를 하려고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어서 와주셨습니다. 특수 분장을 하시는 분이셔서 이렇게 시신의 퀄리티를 위해 리터치를 해주시고 계세요. 이제 시나리오에 맞게 작업을 하시고 현장에 맞게 사람들이 와서 추리를 하실 수 있도록 리얼리티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은 야외 공간이고요. 이렇게 야외 공간으로 인테리어를 있어 보이도록 꾸며놨습니다. 운전하고 오시면 편하게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두었고요. 여기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 구간은 범죄 현장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은 스포일러상 말씀을 못 해드리지만 어떤 일이 일어난가를 유추하실 수 있도록 시나리오 속 공간을 그대로 재현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위치가 네, 여기 위치의 경우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습니다. 시나리오상 이제 이런 농가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리얼리티를 더하기 위해서가 가장 크고요. 장소를 섭외하는 것도 꽤 괜찮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현장 말고 다른 곳의 경우는 임장을 다니고 실제로 확인해보고 현장을 살펴본 다음에 이제 콘텐츠를 제작을 해요. 제가 처음에는 시나리오를 제작한 다음에 공간에 넣어봤는데 그렇게 하면 어그러지기도 쉽고 제작하기도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현장을 본 다음에 컨디션을 보고 제작을 하는 편입니다. 뭐 해야 되나? 네, 그래서 플레이어분들 춥지 마시라고 이렇게 난로 같은 거를 현장에서는 떼두고 있어요. 이렇게 플레이어분들 춥지 않으시도록 난로를 켜두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추가 비용이나 그런 게 없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인 거예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으면서 해야죠. 이렇게 행사 네. 같은 거 그럼 진행하실 때 가장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은 네. 어떤 것들인가요? 역시 콘텐츠의 퀄리티죠.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인테리어가 아무리 좋고 자본을 부은 티가 나더라도 콘텐츠의 본질이 좋지 않으면 재미없고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 굉장히 몰입하실 수 있도록 재밌게 체험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가장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나리오 구상 같은 것도 네. 팀원분들이랑 같이 하시나요? 저희는 이제 팀원분들과 모든 걸 간해소공업처럼 다 하고 있습니다. 제작도 기획도 구현도 뭐 소품도 다 하시는 분들이셔서 굉장히 감사하죠.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나쁜 점이요. 잠시만요. 야, 넌 맨날 말도 없이 비밀스럽게 오냐? 잘 됐네. 이왕 오는 김에 세션 구경하고 가 그럼.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시면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스터웍스의 팀장이기도 하고요. 기획을 맡고 있는 김영환이라고 하고요. 미스터리나 크라임씬을 위주로 컨텐츠를 창작하고 움직이는 팀으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켜져 있는 화면은 어떤 거? 저희 이번 진행한 암수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통 크라임씬을 하게 되면 용의자 정보를 미리 주고 진행을 하거든요. 실제 경찰들 입장에서는 현장에 딱 왔을 때는 용의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 경찰이 하는 것처럼 현장에 떨어지는 단서들만 가지고 용의자를 직접 찾아내게 하고 그 용의자를 찾아서 신원을 조회를 해서 그 여러 가지 신원에서 얻을 수 있는 단서라든지 이 사건의 내막을 알 수 있는 약간 무형의 단서들, 예를 들어서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사건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획을 하면서 단서로서 제공하는데 단서를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사람들이 직접 검색을 해서 찾아내고 추리를 하고 결론을 하게끔 만드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용의자 정보는 여러 가지 서류 같은 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탕화면 경찰청. 그래서 이제 용의자라고 의심되는 사람을 찾았다 그러면 이제 이름을 검색을 하면 이제 용의자 정보가 떠서 나이, 전화번호, 주민등록 뭐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해서 조회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과거 이제 사건 자료 같은 거를 이제 검색을 하면 또 이제 용의자에 대한 사건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문 같은 경우를 현장에서 찍으면 앞이
키스라고 실제 경찰에서 특정 범죄자를 대상으로 약간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출제된 잔서 지문을 가지고 누구의 지문이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저희가 체험 시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플레이하는 네. 모습을 보면은. 플레이를 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재미를 느끼는 타입이라서 저와 같은 좀 약간 특이한 취향을 가진 팀원들을 만나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잘 맞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추리에 푹 빠지신 거예요? 저만의 답은 그거예요. 세상 내가 나로 인해서 밝혀지지 않는 뭔가가 이제 내 생각에 맞아서 비교돼서 그걸로 드러났을 때 그것이 정말 내 생각과 맞았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랑 실제 결과가 안 맞을 때가 있고 맞을 때가 있잖아요. 이거를 같이 누구랑 고민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가 어떤 방식을 시도해도 그 방식으로 결론이 날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정해진 답이 없이 사건을 풀이할 수 있다. 그게 가장 추리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사 준비하시는데 또 기대되는 거?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게 사람들한테 입소문 탈 정도로의 고도의 퀄리티가 아니라 항상 저희가 스스로 잠깐 자학을 하고 있어요. 만족을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해주셨던 사람들 반응은 대체적으로 좋았지만 이걸 6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참가할 만큼의 콘텐츠인가 라는 그런 만족감을 못 줄까봐 그게 두려움 반. 그래도 사람들이 즐겨서 계속 와주길 기대하는 그 기대 반. 그렇게 남아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이번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만족을 못 시켜서 약간 좀 후기가 안 좋거나 호응이 안 좋아도 저희는 아마 계속 꾸준히 만들어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부터 우리가 약간 폐쇄적으로 알아서 그냥 저희끼리 저희 뭔들 이렇게 혼자 재밌게 놀지? 한 명이 와요. 그럼 둘이 놀게 돼. 둘이서 너무 재밌게 놀아. 그럼 주변에서 계속 한 명씩 끼어들어요. 원래 저희가 그렇게 폐쇄적으로 놀다가 사람이 규모가 커졌거든요. 우리가 알아서 재밌게 놀면 이 재밌게 노는 거 주변에서 궁금해하고 뭔데 저렇게 재밌게 놀까? 그다음에 하나씩 해서 사람들이 같이 즐기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성장을 해왔어요. 우리는 놀이터가 되자. 우리가 재밌게 놀면 우리처럼 똑같이 우리도 만들어보자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고, 걔네들이 너무 재밌게 노니까 우리도 해보자. 우리도 해보다가 이제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 방탈출 카페를 만들고 뭐 이렇게 성장을 해왔거든요. 맞아요. 어느 예. 순간 확 예. 커진 것 같아요. 뭐 물론 대한민국 특징이지만 어디서 장사가 잘 된다고 하면은 다 옆집에서 카페만 똑같이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풀고 싶어하는 약간 이런 매니악한 분들은 언제든 있을 거고, 예, 그런 분들의 니즈를 언제든 항상 만족시킬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행사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회사 홈페이지를 좀 재밌게 만들어뒀어요. 뭐 이런 식으로 회사 소개나 파트너십 같은 게 있는데요. 직접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함께 일하거나 제작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제 막 제대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아직 별다르게 보여드린 건 없지만 이런 분들을 많이 모아두고 여러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제가 추리를 좋아하면서 좀 느꼈던 업계의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한 경우가 많다라는 게 좀 아쉬웠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방탈출 카페의 경우 방탈출만 주구장창 만들고, 크라임씬 카페는 크라임 주구장창 만들고, 근데 저는 좀 두루두루 다 좋아하거든요. 크라임씬 좋아하고 방탈출 좋아하고 보드게임 좋고 뭐 이것저것 지니어스 좋고 한데 이거를 다 하려면 아이템을 하나만 잡아야 되나? 이게 아쉬워서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그냥 원래부터 잘 만들던 분이랑 잘 지내서 좋은 거 만들면 되잖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많이 놀랐습니다. 재밌는 놀이터 같은 느낌으로 재밌게 놀자, 그런 관심 있는 취향 맞는 사람들이 모이겠다, 이게 저희의 모토입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어떤 거 하세요? 일단 초반에는 당연히 참가자분들 맞이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용의자 역할을 맡고 참가자분들께 연기를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드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다들 경찰 관련된 거 엄청 네, 저희 미스티웍스 팀원분들이 직접 주문 제작하신 모드등입니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유명한 법학자인 에드몽 로카르가 했던 말이에요. 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기 쉽지 않은 이 무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 속에서 활용하면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재밌는 요소를 생각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능곡역 1번 출구 와주셨을까요? 슬슬 오시는 것 같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먼저 사건 브리핑을 위해서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수사관분들께서는 수사를 위해 과학수사복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건 수사를 위해서 수사관님들은 이 도끼를 입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 네, 물론이죠. 마지막에 촬영하시면 사건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그럼 난이도로 따지면 네. 별 5개, 6개 정도 될까요? 네, 어제 첫 타임 때는 너프를 저희가 하기 전이어서 5 플러스였는데 너프에서 4 정도로 잘 조정이 4개 되었습니다. 정도 난이도. 네. 사건 기업부터 드릴 건데 다 읽어드리기 전에 저희가 구조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이제 각각 보시면서 수사원분들께서 진실을 밝혀주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희가 지문이 묻어있을 부분에 이 유비라이트 쓰시면 다 보이게끔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유비를 떼시면 그 약간 형광빛으로 지문이 드러나실 거예요. 그 단서에 이 지문의 누군지를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저희가 국과서에 의뢰를 해서 범인을 알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먼저 첫 번째 현장으로 먼저 보실게요. 보통 이렇게 한 현장에 시간은 어느 정도? 개인마다 다르죠. 음. 예, 뭐 소위 방탈출을 많이 하시던 분들은 금방금방 하세요. 뭐 현장마다 다르겠지만은 고인물이면 레파토리가 항상 쌓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고려를 해서 약간 난이도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극소수의 약간 매니아층을 대상으로 프란신을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 만들 때는 난이도 조절을 18을 해가지고 해결을 아예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처음이니까 그래서 많이 어려웠었죠. 그럼 막 미끼로 이렇게 뿌려놓는 증거들도 많죠. 저희가 준비한 단서만 60개가 넘어요. 그 중에 3분의 1만 있어도 범인을 맞출 수 있어요.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지금 플레이어들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역시 추리소설 작가님들이셔서 그런가 굉장히 많은 걸 잘 의도대로 풀어주시고 계십니다. 이 사건의 끝이 과연 어디로 갈지는 나중에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알게 되실 거고요. 스텝으로서 관전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고요. 플레이어로서 플레이하는 재미, 그리고 제작하는 재미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는 편이어서 저는 다행히도 어떤 부분이든 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연기까지. 맞습니다. 언제나 추리의 진심인 추리의 정석입니다. 오! 팀장님 이건 진짜 인가요? 아닙니다. 법으로 걸려요. 다양한 저희가 준비할 수 없습니다. 사탕이에요. 하나 드셔도 됩니다. 팀장님이 이렇게 따라다니시면서 예, 유도를 하는 거죠.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산으로 가요.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어요. 신고 들어오던가 막 그런 적은 예, 한 번 있어요. 영등포에서라는 사건 하나가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이런 조건을 입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경찰 서가지고 뭐 하시는 거냐고, 혹시 사건 났냐고. 실제 경찰이 와가지고 주차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때 약간 한번 오해받은 적이 있어요. 밖에서 멀리서 보면은 진짜 네. 무슨 살인 현장 같아요. 그런 느낌의 현장을 일부러 저희가 고르고 하긴 했어요. 이따 다시 한번 가서 리스킹. 아까 지문 나왔던 게 이거였죠. 이거랑 또 하나 있었나? 이분 손에 피문자 있어. 범인에 가까운 곳에 있었어. 그 말이 근데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돌아온다. 사실 뭐 대부분 굳이 현장에 돌아오진 않고 해외로 도망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다가 잡히죠. 이렇게 행사 꾸미고 시나리오 포함해서 2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회의랑 기획, 현장 세팅은 별로 안 걸렸고요.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하루 만에도 가능합니다. 2달밖에 안 걸리면 진짜 빠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은 이런 시나리오를 작성을 할 주의 깊게 생각한 게 있을까요? 보통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이게 스토리상 왜곡이 되지 않는지, 등장인물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다 하는 게 납득이 되는 개연성이 충분한지, 그리고 몰입감이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현실성인 것 같아요. 정통 추리파가 있고 판타지도 괜찮다 하는 파가 있으세요. 저희의 경우 판타지보다는 아무래도 정통 추리 쪽에 집중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가 날아와서 시간을 되돌려서 죽였다 이런 거는 그럴 거면 판타지 소설을 쓰지. 요즘은 그래도 여러 가지 문화가 복합되면서 판타지 소재도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저는 다양성이 넓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보드게임, 지니어스, 방탈출, 크라임씬 등등 소비자 제작자분들이 모여 계신 그런 톡방이 있어요. 그런 데서도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고 있고, 가끔씩 오프라인 모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분들과 또 얘기를 하다가 마음이 맞으면 넌 이게 좋아? 난 이게 좋아? 만들자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자만추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보통 채용 공고를 내고 뽑습니다 하시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하다 보면 아는 사람이 있어서 너 일하자 하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열정페이만으로도 사람들이 좋아서 한다는 게 네.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좋아하고 재밌어 하면 뭐 나랑 비슷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해봤는데 진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까지 행사를 열게 되었네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쁘게 뛰어가시네요.
뭔가 단서를 찾으러. 그런데 진짜 3시간 동안 이렇게 하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3시간 동안 완전히 머리를 쓰고 몸을 쓰다가 이제 딱 끝나버리니까 재밌게 다른 데 체험하다가 집에 간 느낌이죠. 그래서 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국내에 최근 추리 장르가 좀 인기를 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일단 머리를 쓰고 좀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놀이공원 같은 경우 어트랙션하고 체험하는 요소가 강하긴 한데 놀고 나면 남는 게 없다라는 느낌일 수 있어서 뭔가 얻어갈 수 있다, 즐길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는 다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런 게 추리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대표님은 안 힘드세요? 다른 팀원분들이 더 힘드실 거라서 제가 멀쩡해야죠. 현장 세팅은 다른 팀원분들이 거의 해주셨기 때문에 다 이렇게 계속 세팅하시고 따라다니면서 브리핑도 해주시고 힌트도 주시고 좋으니까 라는 이유가 다인 것 같아요. 자신이 좋아하고 평생 해도 되겠다. 뭐 최저임금이 나와도 그냥 버틸 수 있는 일을 하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대한민국 기준으로 폐업하는 확률이 5년 안에 망할 확률이 70%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건 수치적인 거지 실제 실무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살아남는 기업이 10%도 안 되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일을 너무 하고 싶다. 너무 좋아한다가 첫째고 둘째로 일단 시장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추리 쪽은 그래도 제가 몇 년간 좋아해보니까 시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유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요? 예. 어떤 분들은 되게 잘 푸세요. 어제 오신 분들은 3시간을 들었는데 2시간 만에 풀고 1시간을 놀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발견하면 바로 나오는 거를 그냥 지나치지는 만들어요. 단서는 되게 많은데 이거를 중요하게 볼 거냐 말 거냐 해서 완전히 수사 방향도 달라지고 결론도 달라지니까 그래서 어려워요. 똑같은 단서를 저희가 원하는 의도와 답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재밌어요. 네. 너무 즐겁습니다, 지금도. 플레이 한지 2시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렇죠. 거의 끝나가는 건가요? 이제 아마 30분 정도 더 현장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아마 10분에서 15분 정도 브리핑을 진행하실 거예요. 브리핑을 진행하시고 정답이 맞다 틀리다를 저희가 알려드린 뒤에 마지막으로 PPT로 결과 발표를 해드리고 이제 빠빠이 하실 예정입니다. 이 동지 주변에 산책하시다가 카톡이나 메시지로 마침 안 됐어요. 이쪽 라인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사람을 유인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참가자분들 브리핑이 끝나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정답을 발표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발표하고 마지막 Q&A 뒤풀이 진행한 다음에 세션을 끝낼 예정입니다. 이제야 뭔가 꽉 막힌 게 내려갈 시간이네요. 오늘 결국 범인을 찾지는 못했나요? 이제 브리핑을 해주신 상태로는 정답을 맞추겠습니다. 발표가 끝나셨으려나? 이제 마지막 사진, 이런 것도 이제 다 같이 모여계시. 이렇게 못 잡으면 못 받으세요 원래 이거. 내가 계속 웃겼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지점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하이 클래스라고 초반에 설명은 해주셨는데 네. 까먹은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용의자님. 어때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추리소설 쓰는 정명섭 작가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플레이해보신 시나리오로 네네. 추리 소설을 집필하신다고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작이 탄생할 것 같고요. 솔직히 좀 욕심이 나죠. 뭐 크라임 씬으로 만들어 놓은 거 대단한데 솔직히 이것만으로 소비시키기엔 좀 아까워요. 그래서 뭐 보드 게임이라든지 뭐 다른 걸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이제 미스터 워크스 측에 이제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고 기회가 된다면 한번 요것들을 토대로 소설 한번 써보는 것도 저에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하는 지문 검식, 그 다음에 DNA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범인을 추리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크라임 씬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재밌게 기회가 되면은 좀 즐겨보세요. 자, 추리 정석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SF 판타지 소설을 쓰는 소설가 박애진이라고 합니다. 저 플레이 해보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잖아요. 이 흙냄새도 맡아보고 막 피에 젖은 걸 한번 만져도 보고 실제로 막 시체도 보고 현장도 한번 조사해보고 저기도 한 뛰어 들어가 봐야 되고 울퉁불퉁한 데도 걸어 봐야 되고 근데 이런 어떤 현장적인 요소가 그냥 보는 거랑 확실히 다르죠. 생각보다 이게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구나. 이렇게 눈앞에 보고도 놓치는구나. 이 눈뜬 장님이란 말이 괜히 있지 않구나. 그래서 굉장히 심란하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시간과 여유가 되시면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삶의 작은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추리의 정석 파이팅!
오늘 데모 행사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생각하시나요? 100점 만점 중에 85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가자분들이 이제 정답 발표를 듣고 나서 납득하시게 하고 싶다. 이거 하나만큼은 포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만의 것을 만든다라는 것이 무조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시행착오도 거치고 어려운 길도 있지만 그래도 이 길이 나의 확신이다. 난 무조건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뜨거운 열정이 있으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화이팅! 팔로업 화이팅! 추리의 정석의 경우 이렇게 추리 행사를 제작하거나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고 주기적으로 생성을 할 텐데요. 함께 제작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가 꼭 하고 싶다, 만들고 싶다 하는 콘텐츠는 만드실 수 있도록 함께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추정 프로젝트라는 네이버 카페에 공지글로 업로드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